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 어디서 수술해야 될까?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서 수술 한 번 안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수술 어디서 할 거야? 기존 병원, 내가 다니는 내 동네 병원에서 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수술인데 내가 다니는 병원은 조그만 병원이라서 그런 데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런 데는 실력도 없을 거야. 장비도 부족할 거야. 그래서 대형 병원 가야 돼. 아니면 전문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작은 병원이냐 큰 병원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 당연히 수술의 숙련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잘할까? 경험은 많을까? 실력은 좋을까? 이게 당연히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그 선생님이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숙련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대형 병원이니까 거기 있는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숙련도가 높습니까? 그런 보장이 있어요? 30년 동물병원 하신 분은 수술의 숙련도가 높겠습니까? 아니면 석사, 박사를 따고 동물병원을 하면 수술의 숙련도가 높을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이 이 동물병원이 수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우리 호두님 리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은주님 양력에 있던데요. 호두님이 말씀하신 리뷰라든가 박은주님이 말씀하신 양력, 이게 실제 그 사람 그 수술의 숙련도일까요? 그것도 애매하죠. 그게 수술의 숙련도를 담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술의 숙련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수술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상담을 말하는 거냐면 수술을 앞뒀을 때 그 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하겠죠. 그 선생님과 여러분과. 수술을 잘하시는 숙련도가 높으신 선생님들은요, 수술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을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이때 이해라는 거는 뭐냐면 좋은 이해의 기준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해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오롯이 그 수술을 담당하실 선생님과 내가 그 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수술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보호자를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술을 했을 때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보호자분들에게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수술 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선택권을 보호자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솜이가 슬개골타고 수술했으니까 다솜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약을 잡고 이제 수술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하겠어요? 다솜이의 검진 결과를 토대로 어떤 수술법을 쓸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뭐 저한테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강아지 슬개골 탈구 수술할 거면 능력 있는 선생님이 알아서 어떤 방법을 쓰든 좋게 해주면 되지. 그걸 굳이 A라는 수술 방법이 있고 B라는 수술 방법이 있고 C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 수술 방법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얘는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귀찮고 싫으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당연히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겠죠.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슬개골 탈구 수술의 대표적인 4가지 방식이 나와 있어요. 경골, 결절, 변위술. 우리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다. 우리 아이는 슬개골 주변 무릎에 금속이 박혀있다. 핀이 박혀있다. 그러면 이 수술을 한 경우에요. 경골, 결절, 변위술. 이 수술은 이 인대를 좀 분리하기 위해서 뼈를 좀 자른 다음에 뼈를 반대쪽으로 좀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핀을 박는 거예요. 왜 이 수술을 얘기하냐면 슬개골 탈구로 유명한 병원들, 하루에 막 5마리, 10마리씩 슬개골 탈구 수술하는 병원들에서는 있죠, 이 수술 방식을 거의 다 씁니다. 왜냐? 이 방법은 재탈구될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재탈구는 안 되지만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수의사가 슬개골 탈구 수술을 잘하는 수의사입니다. 매일매일 10마리씩 슬개골 탈구 수술만 하는 외과 선생님이 과연 슬개골 탈구 수술을 잘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선생님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슬개골 탈구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핀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슬개골 탈구 수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핀 받고 이렇게 하고, 슬개골 탈구 수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핀 받고. 자, 여러분 뭐예요 이건?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수술을 많이 하면 그
똑같은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잘하겠죠. 근데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실제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예요. 무릎에 여기 뭐가 있죠? 핀이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병원에서 슬개골 탈구 수술은 한 건 아니고 저희 병원을 다니기 전에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던 아이예요. 2020년 3월 30일 날 후지 파행으로 내원을 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걷지 못함, 뒷다리 체중 부하가 전혀 안 됨, 4, 5년 전 양측 슬개골 탈구 수술, 경골 조면 이식 포함, 며칠에 한 번씩 떨고 있음. 엑스레이 찍었더니 고관절, 무릎 관절에 변형은 없음, 조면 이식 부위에 음영이 저하됨, 좌측 경골핀 닿는 부위로 피하 근육 종괴 형성됨. A, 요거는 진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로 진단을 했느냐, 좌측은 슬개골 재탈구다, 이기다. 그리고 우측은 경골에 피하 근육의 종괴가 있다. 양측 십자인대가 약해져 있는 걸 확인했고, 좌측은 핀을 제거하고 이런 수술을 했고, 우측은 핀을 제거하고 이런 수술을 했다. 이 핀만 빼고 보면 문제 있어 보이는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왔다고요? 새벽부터 갑자기 걷지 못하고 뒷다리를 아예 양쪽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왔다고요. 원인이 뭐였다고요? 핀 때문이라고요. 이 핀. 4년 5년 전에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면서 경골 조면 이식이라는 이 수술법을 사용해서 했던 것 때문에 인대가 계속 당겨지고 이식물을 삽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증과 염증이 쌓이다가 어느 날부터 애가 다리를 아예 못 쓰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결국 어떤 수술을 했다고요? 핀 제거하고 재수술을 했다고요. 이 핀을 박는 경골조면 이식 수술이 잘못된 수술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술 방법이 필요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슬개골 탈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경골조면 이식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재탈구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아까 아이처럼 아예 뒷다리를 못 쓰는 상황이 생기면 재탈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었어야 되냐면, 얘는 슬개골 탈구가 하기 또는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을 같이 하면 장점은 뭐냐면 재탈구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핀을 삽입하고 뼈에 인대에 이식물이 삽입한 채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관절염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얘를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수술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재탈구 확률이 엄청 높아지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죠. 저라면 그러겠죠. 이 수술 방법까지 한다면 재탈구 될 확률은 한 5% 미만일 것 같고요. 이 방법을 빼고 나머지 방법들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재탈구 확률은 한 10%에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 그러면 10% 20%라면 차라리 저는 핀을 안 박는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담을 제대로 만약에 안 해주시는 선생님이라면 있죠, 이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슬개골 탈구로 예를 든 것 뿐이에요. 내가 다니는 병원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면은 다른 데 가세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다거나, 보호자인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내가 못 알아먹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수의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수술이든 그 시술이든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술만 잘하면 끝입니까? 사람하고 우리 동물은 완전히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수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은 내가 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부위를 조심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동물들은 수술만 잘하면 절대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입원 치료도 정말 중요하고 퇴원 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은 수술하고 나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아이들별로 맞춤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똑같은 슬개골 탈구 3기인 아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술하고 똑같은 입원 치료를 하고 똑같은 퇴원 후에 활동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뭐에 따라 달라야 되냐면 그 아이의 성격, 가정환경, 보호자분의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르게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 다 똑같은 수술했죠? 둘 다 양쪽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고, 포포와 다소미인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이게 포포가 수술한 바로 다음날,
수술 후 며칠 지났을 때. 다솜이가 수술한 바로 다음날, 그 다음에 수술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자, 두 아이의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포포와 다솜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 자, 제가 한번 유심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둘 다 수술한 바로 다음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포포 보세요. 수술하자마자 한 깁스에 발가락이 좀 나오게 제가 깁스를 했죠. 오른쪽은 없어요. 다 풀어버렸어요. 다솜이는 어때요? 발도 안 보이게 그냥 다 감싸버리는 포대를 했죠. 또 유심히 보시면, 자, 우리 다솜이 처음에는 포대가 이렇게 엄청 두껍게 발까지 다 감싸는 포대가 됐는데, 지금 요때 포대는 어때요? 다르죠, 포대. 포대가 얇아지고 발목이 나오게끔 포대를 바꿨죠. 이해가 되세요? 즉, 포포는 수술하고 3일 정도 됐을 때 포대를 완전히 풀어주고 걷는 운동을 시킨 거고요. 다솜이는 수술한 직후에는 아예 서지도 못하도록 포대를 엄청 길고 두껍게 해놓고 3, 4일 지나서 운동을 시킬 때는 포대를 포포처럼 제거한 게 아니라 얇은 포대로 포대한 상태로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솜이가 포대를 풀고 걷는 모습이에요. 자, 볼까요? 다솜이 잘하네. 이리 와. 이리 와봐. 옳지, 잘하네. 다리 잘한다. 뒷다리 움직이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뒷다리 움직이는 속도를 보셨나요? 그 다음에 포포가 포대를 풀었을 때 걷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둘을 보면서 다솜이가 회복이 더 빠른 건가? 그래서 다솜이는 잘 걷고 포포는 아직 많이 아픈가 보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성격, 성향의 차이예요. 다솜이가 포대를 풀고 테스트할 때, 처음에 수술한 지 3일째 됐을 때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뒷다리가 미처 못 따라가니까 뒷다리를 그냥 막 땅바닥에 끌면서 막 걷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격이고 성향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다 치료가 됐을 때는 똑같은 정상적인 보행이 나오죠. 두 아이를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포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느긋한 성격이에요. 부르면 나 불렀어요 하면서 이 템포입니다. 이 템포. 다솜이는요, 뱃쌤 어딨어? 엄마 언제 와요? 요 템포예요. 요 템포. 다솜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회복보다는 안전을 중요시 여겨야겠다. 너무 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오히려 그러다가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거나 다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솜이는 더 안전하게 포대를 오래 한 거예요. 포포 같은 경우는 워낙 조심성 있게 걷는 아이다 보니까 재활을 빨리 시킨 거예요. 수술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다 각자 다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사람의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의학,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수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동물 수술 후 치료가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개별 맞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처방을 내리고 퇴원 후에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리뷰나 후기를 보고 결정을 하지는 마셔라. 리뷰가 좋으면 당연히 좋을 확률이 있겠죠. 리뷰가 너무 나빠요. 후기가 다 너무 나빠요. 그러면 나쁠 확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연예인 사진 많이 붙여. 근데 사실 그것도 다 마케팅이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연예인 사진 붙여놓은 게 가짜이거나 허울 뿐인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그 선생님의 그 병원의 실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어볼 게 있잖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골병원을 만드십시오. 단골병원이라 하면 첫 번째, 1차 병원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끼리 막 로테이션을 하는 병원보다는 선생님이 한 분이시거나 많더라도 2분, 3분 정도가 되셔서 거의 매일 진료를 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내 담당 선생님과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단골 병원이라 함은 언제든지 내가 주치 선생님과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 방법에 대한 상담, 장점, 단점, 선택지 이런 것들. 이게 가능한 병원이 단골 병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 양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병원이 SNS 얼마나 유명한 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막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실력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그 수술 또는 그 치료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을 우러러보지 마시고 나를 잘 이해시켜 주는지를 보세요. 아주 친절해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아지 고양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선생님이 선해,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보호자를 완벽히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지, 특히 수술을 상담할 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로 하여금 이해를 잘 시켜주는지, 그리고 나에게 선택권의 여지를 주는지, 이런 단골병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주도적인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에? 제가 무슨 수의사예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결정을 해요? 수의사가 그 부분들을 다 이해시켜 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이 선생님은 나를 이해를 못 시켜줘요. 그러면 내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심층적인 상담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누구랑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어디서 하냐고요? 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왜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동물병원의 설명서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에 넣으셨습니다.